12월 26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각 요일들은 올해의 마지막 요일입니다. 어제는 올해의 마지막 월요일이었고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일요일까지가 각자 요일들이 올해는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요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남은 12월 말들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브리핑 내일 수요일 저녁 6시 40분 12월 27일 6시 40분에 올해를 마감하는 별별 특강을 사무실에서 가집니다. 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어제부터 뉴스 브리핑 하단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자막으로 응원 문자 메시지가 나가니까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참 이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가끔씩 좀 회의를 느낄 때는요. 정말로 제가 며칠간의 시간을 가지고 국제 전화를 돌리면서 지금 한국의 안보상, 즉 한국의 전쟁이 날 것이냐 나지 않을 것이냐, 도대체 한국의 이 현 위기가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연휴에 쉬지 않고 또 밤낮이 다른 미국에 연락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그런데 대중들은 한마디로 이런 어떤 내용보다는 그냥 선동적이고 자극적이면서 일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 붉은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 거기에 끌려갑니다. 과연 지금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우리 다수가 보수 애청자니까요. 보수 애청자들 자신에게도 비난할 자격이 있나라고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거에 우리가 보면 이 양질의 책들은 외면하고 삼류 타블로이드판, 한마디로 음란 잡지에 매몰되던 부분과 뭐가 다른가. 그래서 참말로 대중들이 현 위기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끔씩은 회의를 느낍니다. 정말 각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3부에요. 한국 정권의 무능 때문에 북핵 미사일 위기, 한국에 대한 재래식 도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붉은 제목으로 북핵 위기가 재래식 전쟁을 곧 촉발한다, 이런 식으로 달아야 관심이 가시겠습니까? 정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미국이 크리스마스 전에 정부의 중요 요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레드라인을 설정을 했고, 미사일의 거리와 상관없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순간이 레드라인이고 5, 6개월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하기는 미국이 지금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장 북미 직접 협상으로 들어갈 일은 별로 없겠죠. 일부가 이야기하듯이 선제 폭격을 북한에 대해서 하는 것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수습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경제 제재는 지금 효과가 별로 없다.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기름, 식량, 그리고 해외 자산 동결인데, 이 세 가지를 끝까지 미국이 한번 좋아보자 라는 입장이고, 결국은 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를 이렇게 안 할 거라고 보면 핵무기 개발을 최대한 못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제재를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미국이 설정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이 공갈을 해왔는데
자, 어떤 부분이냐. 주한 주1 미군들을 공격을 하겠다 해왔고, 결국 지금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주한 미군을 우선적으로 철수를 노리는 거고 일본을 협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하지 않으면 지역적인 분쟁을 도발할 건데, 즉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할 경우 과연 미국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북한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미국과 같은 당사자로 맞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전쟁 반대 평화를 외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이 현재 정부가 문제다. 그래서 이 정부가 북한을 현재 도우고 있는 측면에서 과연 한국에 시범적으로 북한이 재래식 분쟁 도발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북한이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은 지금 북한을 최대한 제재 압박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어제까지의 현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북한이 서해상에서 유류 밀거래를 하다가 미국의 위성에 걸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이 서해상에서 30차례에 걸쳐서 10월달 이후,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에 30여 차례에 걸쳐서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들로부터 유류를 넘겨받는 밀수 현장을 미국 정찰 위성이 포착해서 한국과 일본에 이렇게 전달했는데, 최근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강력한 해상 차단을 넣으려고 했던 것은 이 북한, 중국 간의 유류 밀수하고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박 대 선박으로 이렇게 물건을 전달하는 부분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도 중국 정부의 협조가 없을 경우 이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줄이고 앞으로도 더 줄여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파이프라인에서는 줄이는데 바다에서 중국 유조선이 떠서 북한 유조선한테 이렇게 석유를 전달하는 장면, 여기 뒤에 다 그 장면입니다. 양쪽 배가 서로 옮기고 저 한쪽 배에는 북한의 인공기가 붙어 있고요. 그런데 지난 10월 이후 서해 공해상에서 수백 수천 톤급 규모의 북한과 중국 선박들이 유류를 해상에서 밀교역하는 장면이 미국 정찰 위성에 찍혔고, 이 선박들은 우리보다는 중국 쪽에 가까운 공해상에서 화물을 주고받았고 그 화물은 다 유류, 기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 선박의 서해의 밀교역은 이런 규모는 전례 없었던 거고, 9월 달에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석유 정제품 수입이 북한에 제한된 뒤에 이런 움직임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11월 21일 조선 능라도 선박회사와 조선 금별무역 등 북한의 해운무역업체 6곳과 이 회사가 소유한 선박 20척을 대제 대상으로 올린 것은 10월 19일 날 촬영된 사진에 북한의 예성강 1호가 해상에서 삼국 선박과 서로 배를 붙인 다음에 물건을 주고받는 장면, 즉 유류를 옮기는 장면을 찍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는 맥마스터 미국 NSC 보좌관이 정제 유류의 선박 이송을 많이 파악했다. 자, 그런 회사들은 다 제재에 직면할 거다라고 경고를 했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도 23일 북한이 공해상에서 선박 간 적재물을 옮기는 방식으로 연료, 석유 정제품을 밀수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유엔 안보리 명백한 결의 위반이지요. 중국 당국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공해상 밀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만약에 석유 파이프를 완전히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걸 잠근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식으로 밀교역을 할 경우에는 북한이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자, 단기간에 30여 차례나 벌어졌는데 중국이 이걸 모를 수 없겠죠. 만약에 중국 정부의 방침이 이 밀교역을 못하게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처벌과 단속을 하는 입장이었다면 중국의 이런 유류 선박이 북한에 기름을 제공하는 부분이 절대로 있을 수 없겠죠. 북한에 무슨 이런 기름을 시세보다 몇 배로 더 비싸게 제공해서 떼돈을 버는 일도 아닐 것이고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는 이런 일을 중국의 민간 해운회사나 유조회사 선박들이 했을 때 적발되었을 때는 중형을 받고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미국은 지난 12월 22일 새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 북한이 선박대 선박 이송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류를 획득하고 기만적인 해상 운송 행태로 석탄이나 수출 금지된 품목을 팔고 있다라는 표현을 넣었는데요. 또 같은 조항에 모든 회원국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자국 항국에 있는 해당 선박을 억류 검색 몰수를 해야 되고 자국 영해 내에 있는 선박은 억류 검색 동결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이런 결의에 동의를 했지만은 밀무역 가담 선박 처벌에는 소극적입니다. 미국은 지난 20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선박 4척, 홍콩, 토고, 파나마 외국 선박 6척을 제재 대상에 올려달라고 한 것도 이런 선박들이 직접 밀무역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거나 밀무역을 한 회사의 소속 선박이니까 그럴 겁니다. 중국은 아직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제가 미국에 지금 크리스마스 때까지 정해진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이야기를 했죠. 자, 유류, 그 다음에 식량, 그리고 북한의 해외 자산 동결 이 세 가지에 집중할 거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끝내 이 부분에 소극적이라면 미국이 해상 차단에 나서면서 인근 국가를 동원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공동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6.25 참전 국가를 동원한 바, 또 캐나다에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지금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 보면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계속 도발할 때는 국방장관회의를 검토한다 해서 압력 강화를 경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국제적 압력 강화를 위해 내달 캐나다에서 여는 관련국 외교장관 회의에 더해 국방장관 회의도 같이 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에게 전했다고 이렇게 교토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애초에 지난 12월 19일 북핵 미사일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한 즉 미국의 뜻에 동참하는 우방국 외교장관 회의를 1월 16일 캐나다 측과 밴쿠버에서 열기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캐나다에서 하느냐? 미국에서 하면 미국이 너무 주도해서 다른 나라들을 쫄병처럼 거느리는 그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캐나다에서 주도해서 이런 모임을 열면서 국제적으로 북핵 미사일에 반대하는 나라들의 자연스러운 해동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죠. 이 회의에는 당연히 지난번에 미국이 한국전 참전국들을 모아서 해상 봉쇄에 나온다라는 이야기의 연장에서 한국전 참전했거나 유엔을
유엔군을 도왔던 나라들이 초청 대상이고 한국과 일본도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해상 차단을 하기 위한 전제로 한국전 참전 국가들을 한번 모을 거다. 이렇게 한 부분이 1월 16일 캐나다의 북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동조하는 미국의 우방국들 모임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6.25 참전 유엔국들과 꼭 참전은 안 했다 하더라도 우호적으로 도왔던 나라들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국무장관 모임에서 국방장관 모임까지로 확대될 거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틸러슨 장관은 외교장관 회의는 세계 각국이 한반도 정세에 책임을 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목적도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게 미국 책임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책임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 각국의 피해다라는 걸 갖다가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 국방장관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야말로 해상 차단에 대한 이야기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장관 회의에 더해서 국방장관 회의를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연차적으로 예고하는 것은 결국은 대북 포위망을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촘촘하게 구성해서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국방장관 회의에는 일본도 참석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일본은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우방국이자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군사적으로도 같이 하고 더 나아가서 북핵 미사일의 피해의 당사자니까 이 국방장관 회의에 군사적으로 일본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이 감수하라고 미국이 통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네들은 어떡할래라고 지금 한국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이 전망을 할 때는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처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재래식 도발로 한마디로 핵미사일 국면에서 또 다른 테스트를 할 거다라고 하는 예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계속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 북한의 핵을 지속적으로 단계를 높여서 압박해 가겠다라는 거고요. 자, 한국 정부는 이런 해상 차단에 현 문재인 정권의 노선상 미국과 공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핵과 미사일 부품도 중국 기업을 통해서 사들였고 북한의 정찰 총국이 유령 회사들을 앞세워서 GPS 수신기, 안테나 등을 이렇게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그런데 관여되었던 단둥에 있는 둥위안 실업 등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한국과 우호적인 척하고 최근에 관계를 보였지만은 결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우고 있고 또 북한의 물밑에서 석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식량, 석유 그리고 이 북한의 해외 자산 동결 세 가지로 압박을 해 들어가려고 하고 이것은 외교적 단계 그리고 군사적 단계를 통해서 가고 이 압박 강도를 차례대로 높이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1월 16일 외교장관 회의를 유엔 참전국 중심으로 열고 그 다음에는 이 국방장관 회의를 예고해 놓고 있고 일본도 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데 동의하고 초청을 받을 예정이고 한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끼어 있는데 미국이 북한을 해상 차단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지금 밀무역 증거를 제시를 했고 한국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친중 친북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은 결국 한국이 고립되면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 도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관심 좀 가지기 바랍니다.